이렇게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건으로 인해 한 번, 또 재판 과정에서 두 번 피해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재판까지 포기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해외에선 이미 구체적인 법률로 재판에서의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관련 법이 발의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이혼을 여러 번 했는데 어떻게 성폭력 피해자일 수 있습니까? 성경험이 많아 순수한 피해자라고 보기 힘듭니다. 실제 재판에서 벌어진 무차별적 2차 가해 신문입니다. 가해자 행위 자체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는 근거로 한국 사회는 꽃뱀 프레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쁜 사람은 때려도 된다라든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피해자에게 원인을 찾는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이런 2차 가해가 버젓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법률이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범죄특례법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권고일 뿐 강제성이나 처벌 조항이 없어 사실상 재판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영국처럼 구체적으로 증인신문 제한 범위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이들 국가는 과거 성적 행위에 관한 증거나 임신이나 성병 등 특정 성적 이력은 증거로 이용될 수 없다고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호주와 미국에서는 성폭력 재판에 대한 법관용 실무 지침서까지 만들어 법정에서의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실무 지침서, 소위 벤치북이라고 하는 벤치북을 제작해서 어느 재판부라도 소송 지휘권을 균일하게 행사하고, 예를 들면 부적절한 신문을 바로 중단한다든지 일정 유형 사건에서는 중개장치를 통한 신문을 하도록 한다든지. 우리는 4년 전 성이력 증거능력 배제와 관련한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법사위 검토 보고서를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이력이 여러 증거 중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전문가들은 재판 과정에서의 2차 가해 사실을 양형에 참작하도록 해 법정에 설 용기를 낸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당하지 않고 재판을 포기하지 않도록 할 법 제도가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